신사숙녀 여러분, 친애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에이구 척하면 아실 게 아닙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시면 기운역도 고사리역도 쳐서 엮어드릴 테니 피를 쫑긋 채우고서 눈을 깜빡하면서 물어보시고요. 내 키가 몇 센티미터이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몸속의 혈관들을 하나로 이었을 때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키는 2m가 안 되지만 미세한 혈관들을 다 합하면 10m는 넘겠지. 아니, 10m가 아니라 10km쯤 되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혈관들을 다 합친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숫자 12가 아니라 12만이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혈관들을 다 늘어놓으면 지구를 3바퀴는 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지만 나를 위해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존재한다. 이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당신과 함께 12월 18일 일요일 김지석 미스라진의 프리웨이 혼자서 시작합니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지석 미스라진의 프리웨이 첫 곡은요, 김진표의 시간을 찾아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와, 사람 몸에 혈관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혈관들을 다 이었을 때 12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 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미리 우리 프리웨이 식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듣기 싫은 쇳소리가 나도요. 아, 그래, 우리 김지석 씨가 미스라진 씨 없이도 열심히 혼자 프리웨이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동정 아닌 동정을 좀 해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라서 기관지가 좀 예민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자꾸 얘기하죠. 슬슬 예비역 병장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서 뭐 이것도 번데기가 마치 이 탈피를 하듯이 저도 그런가 봅니다. 한번 아픈 뒤에 찾아오는 뭔가 이 사회인으로서의 컴백을 하기 위해서 아픈가 봅니다. 네, 오늘 프리웨이 준비된 코너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리웨이로 보내주신 사연들 그동안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J 투커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대신 사연과 음악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자주 나오는 곡 함께 들으면 좋은 명곡들이죠. 힙합 구조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연을 많이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나만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곡들을 만나봅니다. My Music DNA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지석 미스라진의 프리웨이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춘천, 포천, 철원 96.7, 원주, 여주, 양평 101.1, 백령도 89.5, 속초, 삼척, 양양, 고성 92.5, 강원, 기릉, 상남 93.3, 화천 103.3, 양구, 인제 101.5, 대전, 논산, 계룡대 100.1, 제주도 94.1. 라디오로 들으실 수 없는 분들은요, 국군방송 인터넷 라디오 별사탕 서비스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실 분들께서는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 또는 dema.mil.kr로 들어오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방 홍보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국군 장병들은요, dema.mnd.mil로 접속하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R2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청취하시면 되고요. 프리웨이 SNS 프리웨이 967 빨리 팔로우 맺어주십시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선물 드리죠. 국군방송 로고 찍혀있는 미니라디오, 감성 충전을 위해 드리는 문화비, 힙합 플레이어에서 2주의 추천 음반, 뉴에라 코리아에서 모자, 대한민국 대표 비타민 하우스에서 비타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불타는 금요일. 국군방송 프렌즈 FM 프리웨이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희 님이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 TV를 보니 훈련소 마지막 날 가족들이 면회를 가서 훈련병 가슴에 이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동생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 동생이 입대할 무렵엔 집에 큰일이 생겨서 아무도 훈련소에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거리도 너무 멀었기에 동생이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가족 중 누구 하나 면회를 가보지 못했죠. 가끔 동생과 전화통화라도 할 때면 동생은 면회 오는 것도 귀찮고 소포 받는 것도 싫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동생이 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면회 한 번 가본 적 없었는데 TV를 통해 가족이 면회를 가고 계급장 달아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다른 장병 가족이 면회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쓸쓸했을까 싶었어요.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 3학년에 복학할 동생에게 앞으로의 생활 잘 하라고, 그리고 가족들 걱정할까봐 조용하게 지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동생분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20대 초반에 입대를 하셨을 텐데 정말 어른스러우시네요. 사실 이 군이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면 특히 훈련소 끝나고는 정말 가족들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훈련소 밥이 아닌 뭔가 사제밥, 간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먹고 싶을 텐데 또 불구하고 동생분이 정말 어른스럽게 집공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정말 든든한 동생 두셔가지고 우리 서진이님은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부모님도 그러실 거고요. 아무튼 갑자기 저도 훈련소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 저는 요즘에는 바뀌었잖아요. 훈련소 끝나고 면회, 가족들 전체 면회하는 게 얼마 전부터 시행이 돼서 제가 입대했을 때는 훈련소 끝나고 바로 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때부터 면회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법석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었어요. 예. 어찌됐건 그때 저도 생각이 나면서 쏠쏠하네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효주님. 안녕하세요 오빠들. 저 오늘은 좀 고민스러운 마음에 사연을 올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연 쓸 시간이 없거든요. 내일 시험을 위해서 영화 2편을 봐야 되고 레포트도 써야 하고 내일 오후엔 연속으로 3과목이나 시험을 봐서 시험 공부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정신이 없고 오히려 그냥 넋을 놓게 되는 거 있죠. 게다가 마음에는 어디서 생겼는지 여유까지 생겨버렸어요. 할 것들이 많아서 지금 딴 생각할 틈이 없긴 한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빠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효주님, 저는 정확히 효주님의 이 지금 상태를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다른 패닉 상태예요. 패닉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 뭔가 용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패닉인데 일단 가장 쉽다고 가장 급하거나 가장 그래도 손대기 쉬운 것부터 손을 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영화를 2편을 보시면서 레포트를 시작하는 게 전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레포트 아니죠. 내일 오후에 시험이 더 급하니까 시험 과목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쥐가 날 쯤에 영화 2편을 보면서 레포트를 보시고 그러면 좀 뭔가 이 골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무튼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사연이요. 5305님이 시험이 끝나면 앨범 하나를 사서 들으려고 합니다. 쓰라지석 DJ가 추천해주세요. 장르는 어느 것이든 좋고요. 최신 앨범이 아니라도 좋아요. 제가 구할 수만 있는 앨범이면 됩니다. 부탁드려요. 다들 시험 기간이시다 보니까 참 시험 얘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앨범이요? 앨범은 뭐 있겠습니까? 12월이면 크리스마스 메들리 아니겠어요? 예. 가게에 가시면 분명히 이런 외국 팝송들, 외국 크리스마스 캐롤들 다 섞어놓은 그런,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나온 거 한번 보시고 좋은 가수들, 좋아하시는 가수들 나오신 것을 고르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그 여유, 뭐 크리스마스 뭐 대단한 뭐 그런 날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뭔가 연말에 이 기분에 심취해 보기도 하면서 뭔가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05님이 시험도 끝나셨으니까 캐롤 들으시면서 친구들이랑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재미있게 여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좀 듣고 올게요. 두 곡입니다. MIB의 GDM 그리고 일렉트로 보이스 이기광의 브레이크업. 프리웨이로 보내주신 많고 많은 여러분들의 사연들 지금까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모아서 뽑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창민 일병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군에서 근무하는 황창민 일병입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한 지 7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입대 전부터 생각했던 파병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파병을 대신해서 현역 부사관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 22살에 내년이면 23살이 됩니다. 전역을 하고 대학에 다녀야 할지 현역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부사관이나 중대장님, 선후임에게 물어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여전히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황창민 일병께서 제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싶으신지 안 가고 싶으신지 본인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따라서 기로가 달라지겠죠? 안 가실 거면 확실히 나이 때문에 대학을 안 간다는 건 조금 불분명한 이유인 것 같고요. 일단 대학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정하셔가지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부사관이 되신다면 지금 일병이시니까 부사관 신청은 일병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대학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부사관이시면 너무 군생활 길어서 저는 병사 입장이니까 부사관을 하시면 너무 오래 군에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 뭐 잘 적응을 하시면 좋겠지만요. 단순히 대학을 진학을 못했기 때문에 안 갈 바에는 부사관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여러 가지 선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대학에 갔을 때 아니면 부사관에 진급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양쪽 사이드에 그렇게 쓰시고 장점 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장단점을 쓰시다 보면 본인이 쓰시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 요게 좋겠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두 개 다 비교를 확연하게 해보시려면 돌아다니시면서 선후임분들 그리고 지휘관분들께 조언을 지금처럼 얻으시면서 장단점 써보시고 본인 생각들 한두 개씩 쓰다 보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네, 노래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곡 듣겠습니다. 제가 혼자니까요. 쓰라시 목까지 두 곡 듣게요. 네오의 Cause I Said So 그리고 엑스크로스의 미니미.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지섭이 쓰러지는 프리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월도 이제 절반을 넘게 보냈잖아요. 올해에 대한 아쉬움, 다가올 해에 대한 기대감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는 군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고, 마지막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예, 마지막
연초, 신정, 구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생각을 바깥으로 하면서 군 생활을 2년 동안 가깝게 한 이곳에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꼭 저한테 선물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저희 홍보지원대에서 계급순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에 휴가를 나가요. 계급이 최고 계급자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초 이렇게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박이든 뭐 휴가든. 근데 제가 사랑하는 후임들을 위해서 연말에 안 나가고 양보를 했죠. 그래서 우리 홍보지원대 관심명사 김지훈 씨가 Far East Movement 콘서트 간답니다. 예. 하지만 뭐 언제든 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름 동안 충성을 다하겠죠, 저에게. 예. 그거 놀리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아리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너무 힘듭니다. 저는 26살에 대학 졸업 후 바로 해외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외국 생활이 편하고 좋아서 해외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나니 안정된 생활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난 3월 입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항공사 취업을 준비했지만 물류 쪽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일단 한번 해보고 내 길이 아니다 싶을 때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었죠. 하지만 전 입사 후 한 달 뒤부터 계속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리후생은 만족스럽지만 영업직이다 보니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일하며 받는 심리적인 압박도 너무 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직장이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요. 힘들죠. 어떤 직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직업이 그렇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정아리님, 그래도 가끔 너무 위만 보지 마시고요. 아래도 한번 봐보세요. 예, 요즘에는 진짜 대학 플러스 대학 1까지 졸업을 하고도요, 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설령 취업을 하셨어도 우리 어떻게 보면 정아리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생활과 또 이런 환경, 더 많은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좀 양쪽 사이드 모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도 약간 귀가 펄럭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였다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 못해요. 예. 제가 세상은 제 중심입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돌아가야지 행복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누구 좋으라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아리님이 상황적으로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가서 바로 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일을 쉬시면서 카드값도 내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집값을 내셔야 되면 집값도 내셔야 되고, 또 언제 다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막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좀 더 고려해보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딱 멋있게 사직서 빵 내시고 나오시는 거죠. 예. 영화처럼. 그만둘게요. 피식 하시면서. 요즘 직장인분들이 참 연말이라
뭐 회식이다 어쨌다 많이들 하실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군요. 근데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요, 뭐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예? 군인들은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고, 많은 분들이 참 이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네요. 연말이니까 연말만큼은 정말 스트레스 확 잊으시고 연말 분위기에 심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부대에서도요, 작지만 초라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색종이도 자르고 뭐 별도 붙이고 했었는데요. 정말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요, 부대에서는 한참 웃긴 재밌는 이벤트들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뭐 이런 대회도 있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포상 휴가가 나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우리 병사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달리 이런 예쁜 색종이나 풀, 뭐 꽃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과관이에요. 예. 여러 뭐 잡지에서 자른다거나, 참 아이디어가 정말 다들 출중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 홍보지원대에서도 이동건 상평께서 한번 시작을 하다가 가위를 못 찾으셔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예, 후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스트레스 연말만큼은 날려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살짝쿵 스트레스 날려버리시라고 45rpm의 살짝쿵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힙합 감성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힙합 구조대. 라디오에서 무심코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온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힙합곡 준비해왔으니까요. 귀 쫑긋 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슬아씨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은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임의대로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요, 제이콜의 워크아웃입니다. 이 제이콜은요,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제이지가 설립한 레코드 레이블 록네이션의 첫 번째 아티스트입니다. 제이지 하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힙합 음악가로 흑진주라 불리는 비욘세의 남편이기도 하죠. 제이콜은 제이지의 명성에 힘입어 제이지가 선택한 래퍼, 차세대 힙합의 선두주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수식어들을 달고 다녔는데요. 이 실제로 랩 실력을 비롯해서 라이브도 뛰어나고요. 데뷔 전 믹스테이프를 거의 대부분 혼자서 프로듀싱할 정도로 능력 있는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제이콜이 곡마다 콜 월드나 클랩 포엠을 외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알 수 있게 표시를 하는 뭐 일종의 사운드 마크인 셈인데, 제이콜의 음악을 들을 땐 이런 부분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이콜의 첫 정식 앨범이 바로 콜 월드 더 사이드라인 스토리입니다. 이 앨범은 힙합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제이지, 드레이크, 미시 엘럿 등이 함께하면서 최고의 앨범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데뷔 앨범 발매 첫 주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제이콜은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지로부터 기술적으로 최고의 래퍼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 워크아웃, 이 워크아웃은 첫 싱글곡으로 카니에 웨스트의 뉴 워크아웃 플랜 샘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1일 발매된 싱글곡 먼저 듣고 와서 한 곡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이콜의 워크아웃 들으셨고요. 이어서 제가 또 준비한 곡은 디기의 Do It Like You입니다. 이 디기는 1995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하면 지금 딱 17살이네요. 실력파 10대라는 말이 딱 맞겠네요. 예. 디기는 데프잼 창립자 러셀 시몬스의 조카이자 올드스쿨의 상징이자 전설인 런 DMC의 멤버 조셉 시몬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화려한 힙합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프잼은 제이지가 CEO로 있는 레코드사로 미국 힙합 음악 레이블 중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곡이죠. 그리고 런 DMC는 랩을 독립적인 음악 장르로 선보이면서 랩의 상업화에 기여한 뉴욕 출신 랩 트리오입니다. 실력도 있고 힙합과 가까운 환경에 있는 디기. 10대 소년의 신선한 랩 실력에 디기는 카니에 웨스트로부터 프레쉬 키드, 야 프레쉬 키드라는 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곡 Do It Like You는 첫 번째 싱글 코피, 페이스트에 이은 두 번째 싱글이고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정규 데뷔 앨범에 2곡 모두 수록될 거라고 합니다.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4위에 올랐던 제레미가 보컬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실력 있는 10대 래퍼 디기, Fresh Kid, Do It Like You 듣고 오겠습니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지성 미스러진의 프리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마이뮤직 DNA,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영화의 배경음악 같은 노래, 이 노래를 왜 들어야 하는지 노래에 얽힌 사연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 SNS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의 뮤직 DNA 만나보겠습니다. 이기찬 그리고 슈프림팀의 Love. 추노 국가대표 프리웨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매력적인 남자 하면 바로 제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곡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뮤직 DNA. 매주 일요일엔 여러분들의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하죠.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났네요. 12월이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예, D-Day 7. 와, 크리스마스 이브는 6일 남았고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브 같은 이브의 이브 23일 프라이데이 23일도 뭔가 불타는 금요일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일 남았네요. 예. 뭐 저희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예, 저희 군인들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재밌게 사랑하는 분들과 가족, 친구, 애인 분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규원 님이 보내주셨어요. 찬바람이 불면 저는 병이 생깁니다. 바로 여행병이에요. 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막상 떠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고질병이자 불치병 아시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무작정 캐나다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1년 내내 아르바이트 했던 돈을 모아서 누나가 유학하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간 거죠. 그곳에서 캐나다 대륙 횡단 열차인 BRA를 타고 한 달 동안 캐나다 곳곳을 여행했는데요.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고 누나도 용돈을 받아서 겨우 쓰는 유학생이라 누나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무전여행이지 정말 힘들었답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끊어서 간 거라 잠은 기차에서 해결하고요. 삼시세끼 빵만 먹으며 밴쿠버에서 로키 산맥이 있는 오타와, 동부의 몬트리올, 퀘벡, 토론토까지 그 넓은 캐나다 땅에 발자국을 찍고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지만 꼭 뭔가를 배우고 느끼지 않아도 그 넓은 땅엔 제 발자국 하나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뿌듯했어요. 그때는 30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제대로 캐나다 여행을 해보리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30은 훌쩍 넘긴 나이지만 쉽게 떠나지는 못하고 있네요.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음악이 있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20살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찾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신청곡으로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 신청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어린 나이에 캐나다 전역을 다 도우셨네요. 거의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보셨네요. 예. 몬트리올, 퀘벡, 밴쿠버, 로키 산맥, 토론토 다 가보셨네요. 근데 무전여행이요 진짜 기억에 남아요. 이 기억에 남으시기 때문에 우리 강규원님께서 우리 프리웨이까지 사연을 남겨주신 게 아닐까요?
원래 배고픈 빵이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힘든 시절이 더 기억에 남잖아요. 예. 나중에 캐나다 여행을 하실 거면 사랑하는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 있잖아요. 아빠가 말이야, 여보, 내가 말이야, 20살 때 혼자서 여기로 왔었는데 말이야, 약간 거짓말도 보태시면서, 예. 추억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거죠. 저도요, 진짜 힘든 여행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가 형이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사춘기 때. 2년 동안 말을 안 했었어요. 뭔가, 기억도 안 나요. 뭔가 굉장히 크게 싸우고, 이 사과를 서로 할 타이밍을 지나서 말을 이제 서로 좀 어색하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또 어색하게 해야 되는 타이밍도 다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밥 먹어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었어요.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서 아버지가 저희 둘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유럽으로 보냅니다. 3주 동안 굉장히 최소의 돈을 주시고 기차를 다 예약을 하시고 저희는 찍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정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왔죠. 3주 동안 갔었는데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 정말 그때 얻은 건 뭔가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내가 진짜 이 60억 인구 중에 이 한 명인데 이 한 명으로서 가족을 정말 사랑해야겠구나. 이 세상엔 가족밖에 없구나. 그리고 현재는 나는 내 피부치는 형밖에 없구나.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왔었어요. 아버지 교육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허무하고 너무 좀 막한 것 같았는데 스케일이 좀 컸지만 굉장한 정말 비싼 레슨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아들들이 둘이 싸우면 해외는 못 보내줄지언정 근데 이런 오지, 우리나라 오지 있잖아요. 강원도 산맥 이런데, 태백산맥 이런데 떨어뜨리고, 예, 잭나이프 하나 주고, 물통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한 2박 3일 동안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여행이 기억이 나요. 저도 이 크리스 크로스 점프 노래 초등학생 때 참 좋아했었는데,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섭 이스라진의 프리웨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김서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로 전역한 지 8년이 되는 예비역입니다. 때는 2002년 이병 시절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장기자랑에서 노래를 했더니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언제부턴가 중대장님은 저를 불러서 노래를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부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면서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갔더니 중대장님과 함께 연대장님이 계신 거였습니다. 연대장님과 마주하고 있자니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중대장님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연대장님, 이 친구가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저는 순간 간부식당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대장님의 말에 연대장님은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자네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병, 그리고 제 앞에 계신 분은 부대에서 제일 높은 연대장님. 주눅이 잔뜩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던 저는 그만 예! R&B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나머지 가수를 물었는데 장르를 얘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저의 대답에 이어지는 연대장님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연대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자네는 상당히 이름 없는 가수를 좋아하는구만. 적어도 가수라면 조용필 정도는 돼야지. 하하하하.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R&B 가수 브라이언 맥나잇의 One Last Cry 들려주세요. 저는
R&B라는 가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군 시절부터 브라이언 맥나잇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연대장님께 소리치고 싶네요. 저만의 군 시절 추억이었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군인이니까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었죠. 대대 그 야전에서는요. 대대는 사실 우리 프리웨이 식구분들이 이 계급 사회, 우리 군 계급에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등병이 연대장님을 만난다는 거는 거의 이 부대에서 연대장님을 뵙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저희는 뭐 아무래도 홍보전의 병사들이다 보니까 연대장님과 인사할 기회가 많지만 그냥 야전에 계신 우리 병사분들은 거의 뵐 일이 없어요. 다 같이 아니면 뭐 연대장님과 면담을 한다거나 말을 같이 섞는다라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이 드물죠. 얼마나 이등병 때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예, 중대장님도 덩달아서 긴장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이등병이 실수하는 게 아닌가. 근데 다행히 조용필 선배님만 좋아하시는 연대장님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었겠네요. 네. 이런 경험들 많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높으신 분이나 뭐 어려운 자리에서 뭐 물어보는데 그냥 동문서답할 때, 예. 저도 예전에 무슨 누구였지? 저희 사무실 신인 친구였는데 회식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대표님, 그리고 뭐 실장님, 소속 배우분들, 뭐 한석규 선배님, 뭐 주진모 선배, 뭐 굉장히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 많고, 저는 뭐 거기서 이제 약간 중간이었고, 이제 막내 어떤 여자분이 신인 여배우가 계셨었는데, 이제 막 계약을 앞두고 이런 회식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농담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은 회식인 만큼 다 같이 뭐라고 더치페이 말고 무슨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더치페이 말고 뭘로 다 같이 더치페이로 하자 먹자 한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메뉴를 고르라고 그 신인 여배우께 하니까 그 여배우께서 저도 그러면 더치페이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치페이가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사연 올려주세요. 더치페이 말고 무슨 말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잇 들어야겠죠. 예. 브라이언 맥나잇의 One Last Cry, R&B의 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인석 미스터라지는 프리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박지연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오빠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생긴 건 분명 여자가 맞지만 어릴 때부터 남자 형제 사이에서 자란 탓인지 말투나 행동이 정말 씩씩하고 사내다웠습니다. 선머슴 같은 저의 모습에 가끔은 오빠가 저를 보고 형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희 3남매는 노래방에 자주 갔는데 저는 여자 가수의 노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3명이니까 무조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하곤 했죠. 특히 저는 하여가라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면 서태지가 빙의한 것처럼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물론 기분이 좋은 날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또 마음껏 부르곤 했죠. 후드티를 입고 있으면 그 모자를 뒤집어 썼고 그게 아니면 목도리로라도 머리를 칭칭 감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아련한 추억인데 그렇게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저희 오빠가 군대에 가고 난 뒤에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오빠 선임께서 오빠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신병, 너 혹시 여동생이나 누나 있어? 형제가 어떻게 돼? 그러자 저희 오빠의 대답은 네,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저를 잘 아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씁쓸해질까요? 결국 저희 오빠는 이 얘기를 하더니 내가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무대로 전화할 때 절대 친동생이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오빠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 신세.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뭉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현진영의 현란한 댄스로 함께하던 그 시절이 무척이나 그립다고요. 참 박지현님 성격 좋으시네요. 야, 그래도 오빠라고 참 오빠가 진짜 좀 너무하네. 그래도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어떻게 그 친동생을 친동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 성격 좋으십니다. 예. 서태지와 아이들 참 우리 박지현님께서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에도 투철하시고 3명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해야 된다.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예. 저도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저도 그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유행을 할 때, 그때 당시 덩달아서 유행했던 그 후드티, 옷, 노란 색깔, 뭐 형광 색깔 들어간 박시한 반바지와 후드티가 있어요. 그거 사 입었었거든요. X라고 크게 써있던 기억이 남네요. 예. 춤도 어설프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춰보기도 했고, 예.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저는, 남자 형제가 3형제라서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서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좀 딸이 없어가지고 적적해 하시고, 그래서 딸 노릇을 둘째인 제가 도맡아서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박지현님께서 조금 그래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에게. 아니면 예쁜 친구들만 모아서 박지현님도 좀 메이크업도 오랜만에 하고 머리도 하고 미니스커트나 이렇게 좀 예쁘게 입고 부대에 면회를 가는 겁니다. 예, 면회를 가요. 가서 보란듯이 오빠와 오빠 선임분들께 보란듯이 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로 그리고 현진영의 현란한 댄스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같이 향수를 느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그리고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김주석 미스라진의 프리웨이. 오늘은 저 혼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속에 담긴 재밌는 사연들 하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33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흔히들 음악은 세대를 넘나드는 좋은 소통의 방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아직도 올드뮤직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에게 힙합이라는 걸 처음 알려준 4년 전 귀여운 꼬마들 생각이 나요.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말이에요. 그때 수련회를 갔다가 장기자랑을 하겠다며 가지고 온 꼬마들의 노래가 에픽하이의 원이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생소해서 CD를 받아 틀어주기만 했는데 열심히 랩하고 뒤에서 코러스와 춤까지 추던 귀여운 꼬마들. 그때는 노래 제목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미스라 DJ님 군입대 이후에 그 노래 하고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인지 이 방송을 들으면 생각나고 그 노래가 듣고 싶어져요. 그때 귀여웠던 꼬마들 지금 잘 지내는지 지금 만나면 같이 노래 들으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쵸? 어디서 갑자기 혹은 이런 인연으로 소개를 받은 곡들이 참 기억에도 많이 남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참 에픽하이는 우리 유명하죠.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나이 많으신 우리 직장인분들 40, 50대 분들도 충분히 너무나 좋아하는 에픽하이 원. 너무 신나잖아요. 원. 빨리 저도 미스라 씨가 진짜 타블로 씨랑 우리 말썽쟁이 투커 씨랑 같이 무대에서 예전처럼 말썽구러기들처럼 멋지게 무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저도 한때 뭐 힙합에 아주 심취해 있었죠. 예. 2000년도에 저는 최고의 래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장 그때 당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에미넴 주연의 8마일. 그러면서 옷스타일 따라하고 괜히 버스 같은 거 타면 수첩권에서 라임 적고 가사 쓰고 말도 안 되는 가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기억이 나요. 뭐 너는 나의 뭐 사랑 랑으로 끝나면 뭐 낭낭 뭐 너는 나의 낭자 뭐 아니 내 마음 망. 요즘은요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도 많이 듣는데요. 조금 슬로우한 미디엄 템포곡, 약간 슬로우한 발라드, R&B 발라드 좋아해요. 에릭 베넷이나 뭐 맥스웰, 뮤직 소울 차일드 이런 분들 앨범을 쫙 듣고 있으면 심신이 편해집니다. 예. 대신 저희는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죠. 예. 이어폰으로 시끄럽게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제가 신청해도 노래 틀어줘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Your Love 듣고 싶습니다. 없음 말고요. 오랜만에 겨울이고 하니까 들어보고 싶네요. 이 노래는요, 어디 우리 모 CF에 나왔었던 배경음악이래요. 있네요. 근데 저는 CF에서는 못 들었고, 저도 그냥 라디오를 듣다가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몇 년, 굉장히 오래전에. 그래서, 근데 DJ분이 곡을 이미 소개한 뒤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유심히 들어서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 굉장히 좀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9331님의 신청곡 먼저 에픽하이 원, 그리고 저의 신청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Your Love 두 곡 듣고 올게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특별한 계획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엔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성탄카드나 뭐 연하장 자주 보내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표 붙어 있는 이 우편물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가까운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직접 손으로 쓴 여러분들의 손카드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프리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정기고의 워터폴스이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지훈, 구성의 한보람, 진행의 김지석이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